불법적인 프로그램 사용 흔적이 추적 기능을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되었고 그 회사에서 혹여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선제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입니다.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맡아 진행했던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사건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매우 자주 문제가 되는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회사의 경찰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전원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이 나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왔는데도 무혐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참고할 만하며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특히 회사에서 지급받은 PC에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경우, 직원이 직접 설치하지 않았고 업무 사용도 제한적이었던 경우에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수수색은 혐의가 확정돼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 혐의가 의심되는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형사처벌이나 검찰 송치로 이어지려면 프로그램의 불법성 인식, 취득 경위, 업무상 이용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훨씬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오늘 사건은 흐름이 깔끔했습니다. 한 회사의 사내 PC 여러 대에 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고가의 3D CAD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됐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와 사용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불송치가 났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핵심 이유는 이 회사의 사내 PC에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 프로그램의 이용 행위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 전에 압수수색 영장이 먼저 집행되었는데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유죄라고 단정짓고 수사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때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합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유사는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 그 내부의 프로그램 크랙 정보, 네트워크 하드웨어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저작권 보유사가 수집할 수 있는 추적 기능의 프로그램을 삽입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 회사의 사내 PC에도 불법적인 프로그램 사용 흔적이 추적 기능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되었고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유사는 동일 IP 또는 특정 맥 주소에서 프로그램이 사용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작권 보유사는 이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은 이 정보를 기초로 통신가입자의 정보를 확인해 보니 저희 의뢰인 회사의 사업장 IP 주소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개시할 경우 그 회사에서 혹여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선제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입니다. 경찰은 실제 불법 프로그램을 사내 PC에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그 자체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증거 확인이 필요해서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절차의 속도보다는 입증의 구조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결론은 불송치 결정서의 한 줄로 정리됩니다.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 여기서 증거 불충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번 사건은 포인트가 딱 3개였습니다. 첫째, 누가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진술은 공통적으로 같았는데요. 제가 직접 설치한 게 아니라 입사할 때 지급받은 PC에 설치돼 있었다. 설치 경로는 모른다. 였습니다. 이런 진술들이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이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복제 혹은 설치한 사람이 특정될 수 있어야 그 사람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직원들이 설치한 것이라면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불법 프로그램인지 알면서 취득 혹은 설치하였다는 고의가 약하였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내 PC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직원들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때에는 불법 복제물인 줄 알면서 취득해서 업무상 이용했다라는 이 쟁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수사 결과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내 PC는 회사가 이미 배정해 주었고 배정 당시 불법 복제인지 알면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의뢰인 회사 직원들은 입사 이전부터 사내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정품인지 아닌지 몰랐고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고 나서야 불법 복제 프로그램인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에 의뢰인 회사의 감사팀은 자체적으로 회사 정기감사 당시 불법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의 사용 중단을 권고하였고 정품 구매를 추진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 흐름이면 불법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면서 취득했다는 고의의 입증이 사실상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회사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양벌 규정에 의해 법인과 그 대표자도 함께 처벌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의뢰인회사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저희 의뢰인회사가 승인된 프로그램만 사용하라는 사내 교육을 하였고 감사팀의 정기 점검 당시 자체 소프트웨어 점검을 하면서 불법 설치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실 확인 후 정품 구매 문의를 하였고 견적서를 받아 구매를 추진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사까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즈음에서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 횟수가 찍힌 거 아닌가요? 프로그램 사용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번 사건도 해당 불법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혹은 몇 회 사용하였는지의 정보, 즉 사용 기록을 저작권 보유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은 프로그램의 사용 기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여부의 판단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 사용이 업무상 이용인지 불법임을 알면서도 사용했는지,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을 불법인지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정도로 증거가 명확한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 회사는 주된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원 중 한 명이 신입사원이었는데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다는 점, 불법 프로그램을 확인한 직후 즉시 사용을 중단하였으며 곧바로 정품 구매를 추진한 점 등과 같은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와 책임이 약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곧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회사든 직원이든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증 구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회사 사건은 누가 설치했는지, 누가 어떤 고의로 사용했는지가 흔들리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3D CAD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S5 프로그램과 같은 고가의 프로그램 이슈로 경찰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거나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성급한 진술이나 대응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빙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사건의 맥락을 법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